안녕하세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씩 설명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하랑이가 읽은 책의 전체 페이지 수를 구하여라. 구하라는 것이 전체 페이지 수네요. 자, 따라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넣고, 그러면 x를 구해야 되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조건을 찾아야 되죠. 조건은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 그래서 이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3분의 1을 읽었고 4분의 3을 읽었고 30페이지를 읽었다라는 이 설명이 다 같은 설명이죠. 따라서 조건은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전체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 자, 이와 유사한 문제를 두 번 풀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것이 제자의 전부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서 이것은 제자의 전부라는 등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략된 부분을 여기다 붙여 넣는다면 이것이 읽은 페이지의 전부이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설명되어 있는 이 부분을 말하겠죠.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이 전체 페이지이다. 그래서 이 조건 안에 그러한 등식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이 설명한 부분, 이 부분이죠. 전체의 3분의 1을 읽었고, 다음에 남은 부분의 4분의 3을 읽었고, 30페이지를 읽었다. 바로 이것이 전체 페이지다. 그래서 이 등식이 찾아졌고,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는데, 모르는 것을 문자로 놓고 구하자. 그래서 우선 좌변을 먼저 구하는데, 자, 전체의 3분의 2 남은 부분의 4분의 3 플러스 30. 전체 페이지는 우리가 구해야 할 x죠. 그래서 전체의 3분의 2 하니까 3분의 2 x. 남은 부분은 얼마입니까? 남은 부분이 3분의 1 x죠. 그거에 4분의 3. 그래서 자, 전체의 x의 3분의 2. 남은 부분이 3분의 1 x. 이거의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30. 이렇게 구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페이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x로 뒀죠. x.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을 양변에 대입하면은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고, 이 등식을 정리할 때 마찬가지로 개수가 분수니까 분모의 최소공배수 12를 곱해서 12를 곱하면은 각각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36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자,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가 되는 해는 언제인가? 그 해는 언제인가를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것이 해는 언제인가? 이 말은 몇 년도인가를 구하라는 거죠. 몇 년도. 그럼 그 구하라는 몇 년도를 x로 놓고 등식을 작성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면 2021년에 아버지 나이와 아들의 나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2021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는 언제인가를 알려면 2021년으로부터 몇 년 후인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것을 몇 년 후인가, 즉 2021년으로부터 몇 년 후인가를 구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제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둡니다. 즉 x년 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x의 등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조건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되는데, 조건은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 2021년에 아버지 나이와 아들의 나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가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언제인가? 자, 따라서 조건은 몇 년 후에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에 2배가 된다라는 이 문장이 조건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은 바로 등식인 문장입니다.
자,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냐면은 몇 년 후 아버지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즉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의 2배라는 이런 등식이 있는 문장이죠. 자, 따라서 이 조건 안에 이런 등식이 있고요.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몇 년 후 아버지 나이를 구하는데 자, 몇 년 후라는 것은 모르는 x년이죠. 그래서 x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현재 45에다가 x년 후면은 45 플러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년 후 아들의 나이, x년 후 아들의 나이는 현재 나이 13에다가 x를 더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정리해서 풀면 x는 19년 후가 되므로 해는 언제인가에 대한 답은 2040년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구하라는 것을 찾으면 학생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구하라는 학생 수를 간단한 문자 x로 놓고 그러면 x의 등식이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조건이 무엇인가? 조건은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그 다음에 6명씩 앉으면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앉는 방법이 쭉 설명되어 있죠. 이 부분 전체가 조건이 됩니다. 그럼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 자, 우리가 경험해 봤죠. 이런 경우는 일정한 크기를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냄으로써 등식을 얻을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4명씩 앉거나 6명씩 앉거나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학생 수는 같다. 해서 자, 4명씩 앉는 학생 수와 6명씩 앉는 학생 수는 같다. 해서 이 조건 안에 이런 등식이 있다는 것을 찾고 이제는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라고 생각하면 되죠. 바꾸는 방법은 구하자. 이때 모르는 것을 문자로 놓고 구한다. 그럼 4명씩 앉는 학생 수를 구할 때 우선 의자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의자의 개수는 모르네요. 따라서 이 모르는 의자의 개수를 미지수 n으로 놓고 구하자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명씩 앉는 학생 수를 구하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니까 의자 개수 n을 곱하면 4n 하고도 뭡니까? 17명의 학생이 남네요. 그래서 4n 플러스 17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명씩 앉는 학생 수는 자, 여기 보면은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그 다음에 완전히 빈 10개 의자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의자 개수 n에서 일단 빈 의자 10개를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의자에는 3명만 앉았으니까 6명씩 꽉 차 있는 의자의 개수는 n-11이 되겠네요. 그래서 6 곱하기 n-11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것이 6명씩 앉을 때 학생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값들을 이 위 등식에 대입하면 이런 등식이 되고 이것을 정리해서 풀면 n이 40, 즉 의자의 개수가 40으로 구해지죠. 자, 이제 학생 수는 4n 플러스 17을 n에다가 40을 대입해서 117명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구하라는 것이 학생 수다. 따라서 구하라는 학생 수를 간단한 문자 x로 두고 x를 구하는 문제니까 x에 관한 등식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결국 우리가 찾으려는 x에 관한 등식은 나타나지 않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여기 설명된 것처럼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17명의 학생이 남는다라는 이 조건에서 학생 수는 4 곱하기 의자의 개수 플러스 17이기 때문에 학생 수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의자의 개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그 전에 먼저 의자의 개수가 구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풀이를 진행할 때 구하라는 것을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다로 시작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의 등식이 필요하다. 조건 안에 있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찾고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등식이 있다. 그래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자.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4명씩 앉는 학생수와 6명씩 앉은 학생수를 구한 다음에 이 등식에 대입해서 x가 40, 즉 의자의 개수가 40으로 구해져서 그 다음에 학생수는 4 곱하기 의자의 개수 플러스 17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이 과정. 다시 말해서 구하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찾아야 하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구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x, y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와 같이 구하라는 것이 바로 어떤 문자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여기 x, y 보면은 그 문제 속에서 어떤 수를 2배하고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3배하고 2를 더했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5만큼 커졌다고 한다. 어떤 수를 x, 구하려고 했던 수를 y. 그럼 여기 그 표현된 x와 y는 x는 어떤 수, 그 다음에 구하려고 했던 수는 y네요. 그렇다면 x, y를 구하려고 했을 때 x, y에 관한 등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수 x를 먼저 구하면 그 다음에 구하려고 했던 수 y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구하라는 것을 미지수 x, y 두 개를 하는 것보다는 미지수를 x 하나로 놓고 시작하는 것이 문제풀이에 훨씬 수월하겠죠. 그래서 구하라는 것이 x, y가 아니고 x다. 따라서 x의 등식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찾으면 됩니다. 자, 이제 조건은 어떤 수를 2배하고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3배하고 2를 더했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5만큼 커졌다고 한다. 자, 이것이 조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나타내면 자, 어떤 수를 3배하고 2를 더했더니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5만큼 커졌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자, 여기도 전에 앞에서 한번 경험했듯이 같다라는 관계가 아니라 5만큼 커졌다, 5만큼 크다라는 관계입니다. 무엇이? 어떤 수를 3배하고 2를 더했더니 이렇게 한 것이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것보다 5만큼 커졌다.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5만큼 크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같다는 관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큰 쪽에서 5를 빼거나 아니면 작은 쪽에서 5를 더해줌으로써 이 크다의 관계를 같다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3배하고 2를 더한 수, 이것이 구하려고 했던 수보다 5보다 큰 거죠. 따라서 이 구하려고 했던 수가 5만큼 작으니까 5를 더해서 이 크다의 관계를 이와 같이 등식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는 거죠. 자, 따라서 어떤 수를 3배하고 2를 더한 수, 어떤 수는 지금 x죠. 여기다 3배하고 2를 더한 수니까 3x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구하려고 했던 수는 뭡니까? 2배하고 3을 더하려고 했죠. 그래서 구하려고 했던 수는 2x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된 값을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이런 등식이 되고, 이 방정식을 풀면은 x는 6이라는 값이 얻어지고, 따라서 구하려고 했던 수 y는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것이 2배하고 3을 더하는 것이니까 2x 플러스 3에서 y가 구해지고, 따라서 xy는 이렇게. 문제 16번 구하라는 것 찾습니다. 맨 뒤에 구하라는 것이 처음 수네요. 자, 구하라는 것이 처음 수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수가 뭐냐면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이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하고자 할 때 이 처음 수를 간단한 문자 x로 두고 풀 수 있느냐? 풀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이다. 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와 같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는 이 처음수, 두 자릿수를 간단한 문자 x로 두고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자리 자연수를 어떻게 둬야 하냐면 이와 같이 10x 플러스 y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처음수는 10x 플러스 y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10x 플러스 y를 구하려면은 xy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두 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모르는 사람은 미지수가 하나인 문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다.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y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x니까 x 플러스 y는 12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여기 x 플러스 y는 12를 y는 12-x로 고친 다음에 이 y라는 자리에다가 12-x를 대입하면 10x 플러스 y, 즉 여기 10x 플러스 y, 이 y 자리에 12-x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9x 플러스 12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라는 것이 12x 플러스 y인데 이 과정을 거쳐서 구하라는 것이 9x 플러스 12인 문제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9x 플러스 12를 구하려면은 x에 대한 등식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다. 조건은 무엇인가? 자, 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조건. 자, x에 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 이 구하라는 것 앞에서 설명되는 부분 중에, 자, x에 대한 등식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처음 수보다 36만큼 크다. 자, 이 부분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해봤죠. 36만큼 크다라는 크다의 관계는 큰 것만큼 큰 곳에서 빼주거나 작은 곳에 36만큼 더해줌으로써 등식으로 고칠 수 있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것이 처음 수보다 36만큼 크니까, 자, 바꾼 수는 처음 수 더하기 36, 이런 등식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는 방법은 구하면 되는 거고, 구할 때 모르는 것은 문자로 넣고 구합니다.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구해 봅시다. 자, 우선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원래 1의 자리 수가 y이고 10의 자리 수가 x였죠. 즉 10x 플러스 y, 이것을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10y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이때 y는 뭡니까? y는 12-x니까 y 대신에 12-x를 대입하면 10 곱하기 12-x 플러스 x 해서 전부 120-9x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 다음에 처음 수는 뭡니까? 처음 수는 10x 플러스 y였는데 y 대신에 12-x를 대입해서 계산한 결과 처음 수는 9x 플러스 12였죠. 자,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120-9x는 9x 플러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36, 이런 등식이 얻어집니다. 자, 해서 이것을 정리하면 보세요. 마이너스 9x 이쪽으로 넘어가서 18x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2 플러스 36, 48을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8이 돼서 72.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면 x는 4. 따라서 처음 수는 9x 플러스 12죠. 그래서 x에다가 4를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이 처음 수는 48이라는 두 자릿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